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만나뵈면서 강의 내용부터 저희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그리고 특히나 이 좀 대형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0.59% 오르면서 2,495포인트 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1.77% 강하게 오르면서 87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수급 먼저 살펴보시면 기관이 크게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네요. 3,112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763억 원어치, 외국인은 18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여주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711억 원어치, 외국인이 1,874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이 홀로 2,163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막판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윈텍입니다. 윈텍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가 이 테슬라와 약 1조 원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윈텍은 동박 검사 장비 주요 고객사로 SK넥실리스를 두고 있어서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 이슈까지 붙으면서 윈텍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는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좀 사이즈가 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1분기에는 수주 공백 현상을 보였지만 올해 중반기부터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는 0.48% 오르면서 31,6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을 기대치가 높아져가는 기업들은 주가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하고 오늘의 반장님 바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던져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반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눌 텐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좀 쭉 달려온 시장을 보니까 역시나 또 차전지라고 불리더라고요. 또 2차 전지 너무 잘 가고 시장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2차 전지 좋은 거야 우리 1월부터 얘기했던 네. 상황이고 계속 가는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간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팔고 났더니 날아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추격 매수는 좀 제 성향이 아니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차전지여도 아쉽지만 너무 이제 또 가버린 종목을 뒤돌아보는 건 또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자 이렇게 뭔가 투자 마인드가 우리 이승훈 반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2분기 시작됐습니다. 함께 또 달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저희 실시간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더불어서 저희가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리 좀 안내를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보유 관점인 건 좋다 이야기해 주시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 또 방송에서 가감없이 이야기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나는 기준이 없어서 이 종목이 아직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자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장님 시장과 관련돼서 이 2차 전지 잘 가고 있는 점 시장 강세인 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도 강의를 크게 1, 2부로 나누어 주셨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 오늘 또 들어볼 수 있나요?
오늘은 선물 옵션을 빼버려 봤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종목들이 좀 볼 게 많아졌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2차 전지가 많이 갔다 또 차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원칙이 바닥권에서 사지 않으면 따라가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왜 그 충청도 예전에 그 유모 시리즈가 한참 유행할 때 네. 버스가 떠나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정거장에 뛰어갔지만 버스가 그냥 가버리면 버스 놓쳤다고 헥헥거리면서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버스 정거장에 계시는 충청도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괜찮아요. 버스 또 와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내가 이걸 놓쳤다고 해서 다음 그걸 계속 뛰어가서 타려면 여러분이 버스보다 빨리 뛸 수 있으면 뛰십시오. 내가 우사인 볼트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버스를 세울 수 있으면 따라가서 타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뛰다가 지치기만 할 뿐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잘못 여러분 달리는 버스에 타다가 잘못 놓치면은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많이 가는 걸 내가 바닥에 잡았다가 이만큼 먹고 팔았는데 더 많이 가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바닥에서 모르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다가 물려버려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제가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분들 중에 주사 중에 제일 진상인 게 뭔지 아십니까? 1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 그다음에 2번 집에 가지 말라고 절대 너는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헤어진 연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가장 진상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김에 전화했을 때 과연 다시 받아주거나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아이고 저 진상 내가 헤어지기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진상은 내지 맙시다. 아셨습니까? 예, 진상은 내지 않으셔야 돼요. 이 시세가 떠난 거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시고 내가 다음 자리에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으면 쉬십시오. 우리가 현금 들고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365일 중에 현금 들고 있는 게 반 넘는 것 같습니다. 현금 만땅 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주식 비중이 20%밖에 없어요. 80%는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팔았거든요. 수익 나면 팔고 수익 나면 팔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래서 뭐 워런 버핏까지는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워런 버핏이 될 가능성은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내가 잃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물리더라도 대박을 내서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부동산도 내가 샀는데 물리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어쩌면 성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투자에 관한 말씀을 과연 뭐 드릴 만한 입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제가 뭐 위치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다만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뭐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가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내길 원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 보통 앵커님 만약에 앵커님은 1년에 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몇 %, 정도 수익 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경제방송을 진행한 지 한 5년째 되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감이 생기더라고요. 1년에 통상 10%만 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낮게 잡아서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자, 제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할까 하면 은행에 적금 넣으시는 게 최고 좋고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내가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다는 마인드는 주식하시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금 회복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많죠.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매매를 해요. 제가 오늘 왜 이런저런 얘기를 앞에서 많이 드리냐면 네. 사실은 이게 정신교육 비슷한 이야기들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럼 언제 벌까요?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싸게 사서 좀 더 내가 값을 더 붙여서 파는 것이 장사의 이문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기를 바래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핸드폰이 요즘 많이 올라서 핸드폰 한 대 뭐 100만 원, 200, 300만 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한 20년, 25년 전을 한번 돌아보면 나이가 나오나요? 이제 20 몇 년 전에 대학을 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에 핸드폰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PCS 뭐 핸드폰 이런 거 해봐야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정말 비싸야 70만 원, 1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여쭤볼게요. 핸드폰이 지금 요새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3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만 원이 돼도 사시겠어요?
저라면 300, 500, 1000이면 핸드폰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없이 살지. 왜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그 주식의 값어치 대비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적정 가치를 미리 계산해 놓고 그 값보다 비싸면 안 사야 돼요. 물론 내가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더 가고 더 갈 수 있어요. 가끔 그렇게 시세가 나니까. 1년에 몇 번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주식이요. 죽었다가 올라오고 죽었다 올라오는 게 2, 3년 사이클이에요. 한 2, 3년 죽었다가 1, 2년 올라왔다가 2, 3년, 뭐 4, 5년 죽었다가 한 1년 바짝 올라왔다가 이게 거의 기본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늘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경제TV 출연하셔가지고 주식을 계속 얘기하셔야 되는 분은 매일 종목 얘기해야 돼요. 괴롭죠.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종목 얘기한 게 몇 개나 있나요, 제가? 거의 없죠. 할 데 없까 할 거 없다. 기다리자. 정 못 기다렸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사라. 아니면 뭐 건설주 사자, 시멘트주 사자. 이런 거 몇 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물리니까. 저는요. 여기 경제TV를 계속 다니는데요. 방송국 앞에서 멱살 잡히고 싶지 않아요. 네가 말해가지고 손실 봤다? 저 그런 거 싫습니다. 왜 내 애가 비싼 밥 먹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 단돈 10,000원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욕 먹고 삽니까? 그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내뱉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얘기는 내 주머니에 제가 매매하면서 저는 트레이더예요. 제 직업은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손해보는 건 어떻게 내가 커버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고 만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건 제가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 안 나는 종목 위주로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침에 인사하고 시황 한마디 외에는 장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2마디밖에 글이 없어요. 거의 매매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라고 하면 툭 던져놓으면은 한참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난 동안 자 여기서 쌀 때 사보세요라고 한마디만 던져놓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팔아먹어서 얘기하지 별로 뭐 할 말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주식은요, 여러분. 성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결과로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뭐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약간 제가 오늘 좀 약간 사설이 깁니다. 예. 그런데 혓바닥이 긴 사람이 쫄리는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말 많은 건 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면 사고 말면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도아나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1년에 10% 버냐 20% 버냐 여러분 은행 이자가 지금 5%대까지 갔다가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 1년 예금이 3.4%더라고요. 신한은행 기준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은행 이자에 우리 많이 말고요. 5배에서 10배만 봅시다. 와. 그럼 15%에서 30% 정도 벌면 충분한데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종목들은 제가 한 2달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1번 내지 2번인데 어떤 달은 아예 매매도 안 하는 달도 있어요. 종목 사이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손해 보시면 그때 제 멱살 잡고 항의하세요. 웬만하면 손해 안 날 거니까 거의 종목을 안 드려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씩 툭툭 던지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한 2, 3주 살게요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지켜주시면 기다리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려서만 몇 달 버티고 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봐 1, 2주 뭐 길으면 2, 3주 정도 분할 매수 천천히 사놨다가 걔가 이제 바닥 잡히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꽤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먼저 시황부터 잡고 그다음에 종목은 2부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종목들 살 거 없으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자, 이 자리가 뭐였냐면 지수로 보면 13,900원에서 14,200원이에요. 이 자리에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제가 목표 드렸던 건 15,500원이에요. 그래서 15,400원, 500원 올 때 우리 여기서 거의 다 팔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장대 음봉이 팍 나왔어요. 하루 종일 음봉 나온 날이 있어서 이날 제가 차익 실현을 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끌고 왔던 바닥에서 끌고 왔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판 건 팔았다고 하지 어떡합니까? 조금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1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제가 내일부터 내려올 때마다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사지는 마시고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얘가 13,900원, 14,200원에 사서 15,500원대까지 올라오면 약 10% 정도 수익 났거든요. 제가 그때 종목들 교체 매매 이야기할 때 10% 안쪽 손실 나신 분들은 갈아태워서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끝에서 이 끝을 다 먹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눌릴 때 대부분 털려요. 가다가 눌릴 때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고 여러분 만약에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이 저거 안 털렸다?
글쎄, 그분이 그럼 정말 부자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장대음봉 나올 때 대부분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조금 고민스럽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생각이고 16,2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까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기억 하나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 주식은 매년 봄마다 하나의 루틴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질문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게 말씀을- 멍 때리고 있는데 기억 못하는 거죠. 못하네요. 네. 3월 3월 말 정도에 제가 3월 17일 날 저점 찍으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게요. 주가 좀 오를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엄청 세게 오르기보다는 올라갔다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조정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언제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못하시죠. 네. 네. 예,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벚꽃 기준 얘기했어요. 오늘 비 오고 나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신기한 거는 거의 매년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 바닥 잡히고 이때부터 올라와서 4월 첫 주나 4월 둘째 주 정도에 거의 상승을 마무리하는 게 거의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4월 말경 정도까지 또 조정받아요.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사면 또 반짝 올라요. 그리고 또 5월 한 중순 넘어서 5월 말쯤 되면 또 조정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름장을 이렇게 하다가 하반기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름에 우리 썸머랠리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 겨울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우리나라 장세의 거의 박스피 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께 뭐 던지듯이 얘기하고 지금 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증권방송 와서 여기 1월 27일 날 우리 여기서 고점, 저점 잡아서 고점까지 1월 달에 지금 서울경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월 첫 주에 나왔어요. 그때 무조건 사라고 오른다고 이야기했다가 다 팔고 나서는 제가 한두 달 조정 나올 거다. 3월 한 말경까지 조정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인버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방송 출연하신 분 중에 아마 하방을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에 우리가 주식만 하는 분들 입장은 시황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뭐 때문에? 시장이 우상향해야만 내 종목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요. 아, 어떻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오면 아, 시장이 좀 이상한데 잠깐 조정하겠지. 사람들 긍정적으로 봐요, 다. 그런데 그건 맞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하락장에 꼭지에 선 사람, 물론 여기서 꼭지에 물린 사람도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뭐 이익 보고 본전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식할 거면 돈 많으신가요? 시간 많으신가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먹고 저점에서 사자 이야기하던 3월 17일 금요일 날 제가 저점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자 이제부터 시장 반등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살게요라고 노란 톡방에다가 글 올려드렸어요. 금요일 날에. 이날이 우리가 최저점이었고 제가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방송 출연했죠. 3월 22일 날입니다. 사셔야 된다. 우리 바닥 샀다. 사셔야 된다. 더 갈 거다. 15,400원, 500원 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종목 상담하면서 물려서 저기 하시는 분들은 10% 남짓 손실들은 이걸로 갈아태웁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더 간다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장 중에 제가 여러분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제 눈으로 좀 보시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1월 초에 똑같이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살 때 얘가 더 갈 거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게 되면 더 간다 그랬어요. 보세요. 직전 고점 넘고 나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온 이 폭만큼 거의 2배만큼 올랐거든요. 차트 모양 패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보통 아래서부터 올라온 이 폭 있죠.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구간만큼 2번 구간이 대부분 올라가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주식을 보는 기본이에요. 패턴을 보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파동을 볼 때 앞전 쌍바닥에 샀는데 이 쌍바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폭 더 간다. 한 폭은 어디? 바닥부터 직전 고점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이 한 폭이고요. 올라가는 게 이 폭만큼 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1,500원 목표가 드렸거든요. 기억하실까요? 오늘 돌파했네요. 그래서 이제 1,500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자율 영역입니다. 저는 오늘 다 팔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1,500원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나는 하루에 100만 원만 벌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만 원 진짜 벌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200. 옆에 보니까 500 버는 사람이 생겼어. 옆에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실력이 100만 원짜리인데 자꾸 500을 쳐다보고 1,000만 원을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핸섬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제가 되물어요. 그런 남자가 과연 당신을 좋아할까요?
혹시 그런 남자가 그 완벽한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할 만큼 내가 매력적인가요? 한번 여쭤보시면 전부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은 전부를 다 갖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 시세 중에 일부를 취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놓치고 더 가는 게 하나둘입니까? 제가 방송국까지 운전하고 오는 내내 제가 팔고 더 날아간 아파트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주식 팔아먹고 날아간 종목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으면 사람 참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파동 중에 일부를 내가 취하고 끝난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고 다음 파동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종목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중에 우리가 지금 달러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달러 레버리지인데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수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보시면 달러 레버리지가 슬슬 올라가요. 얘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11,000원 밑에서 받아라 이야기 드리고 나서 12,500원 1차 목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500원을 깨지 않으면 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눌렀다 올라가요. 그럼 저는 여기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 바라봐집니다. 그 얘기는 이번 상반기가 시장이 엄청 세게 가기보다는 조정 나왔다 올라갔다 조정 나왔다 올라갔다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해서 너무 길게 확신을 갖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수에 연결되어 있는 주도주는 좀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요. 요 1, 2주 안쪽에 지수들 얼추 올라가고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 청산하셔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대안 종목으로 보시는 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261, 250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 종목들은 슬슬 빠지기 시작할 거고 2차 전지 랠리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나중에 끝물에 물려 계시지 마시고 시세 둘 때 털고 나오셔서 더 날아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얘기 여기까지 드리고 잠시 후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쭉 봐주시면서 시장과 함께 보면 좋을 만한 ETF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드렸던 건데 저한테도 여쭤보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 TV 보시면서 맞아 저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올랐네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 나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QR코드 통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그리고 또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으로 나도 교체 매매하고 싶은데 이 종목 때문에 못 갈아타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속 시원하게 또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더 귀를 쫑긋 세우시는 것 같아요. 바로 2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종목 어떤 종목부터 저희 살펴볼까요? 예, 제가 누누이 외쳤던 종목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2차 전지 말고는 건설 철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멘트였고요. 그래서 오늘 건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를 보시게 되면 1월 달부터 제가 계속 건설하면서 보통 통상적으로 봄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때의 테마는 누구냐 그러면 건설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통 건설주가 언제까지 괜찮냐면 3월 정도까지가 보통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예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 2주 전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전쟁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게 전화해서 야 전쟁을 좀 끝내고 싶고 이득을 취할 만큼 취했는데 나에게 좀 끝낼 수 있는 명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전쟁은 살상이나 권력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해서 제일 많이 얻은 이득이 뭐죠?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줬고 사실 그래서 우리도 난방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저도 관리비 겨울에 많이 냈거든요. 예, 평소보다 한 2배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들이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슬슬 이렇게 밑밥을 깐다는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전쟁이 끝나, 그래, 평화롭고 좋겠네. 그럼 일반인이에요. 이해하셨죠? 민간인입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전쟁이 끝나?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의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지지난주에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 두들겨 부셔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
재건하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관련주가 굉장히 좋을 건데 문제는 수주하는 회사와 수주 못하는 회사가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렸는데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특히나 이 전쟁 두들겨 보시고 나서 수주할 때 제일 먼저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도한원 선생님 기억하세요? 옆에 지금 못했죠. 여러분 뭐 흘려듣지.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플랜트부터 외국에 기반 산업 시설을 우리가 수주하는 걸로 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능력도 업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는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주가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전쟁 터지고 나서 얘가 회복되는 그 시기쯤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건설 관련돼서 우리가 건설주 당연히 오르겠지만 건설 섹터 안에서도 시멘트 공구리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구리 들이부어야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잖아요. 시멘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철강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할 때 철강 콘크리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강하고 철강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주 요거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는 국내 내수 위주의 건설보다는 해외 특히 이런 전쟁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오늘 결과를 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설주 ETF는 뭐 여전히 계속 가고 있어서 얘는 일단 다 팔자 이야기할 때까지는 좀 더 들고 가보실게요. 저는 3,200원이 깨지면 코덱스 건설이거든요. 117700입니다. 하나하나 7700.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인데 여러분 ETF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제가 관심 종목이 여러분 화면에 나갈 텐데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요 ETF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에 해당하는 구성 종목들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종목을 굳이 고를 필요가 없는 게 증권거래소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놨어요. 전문가들이. 이거 골라놔서 건설주는 얘네들만 가지고 거래하면 됩니다. 얘네가 주도주입니다라고 구해놨다고. 우리가 뭐 굳이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 이게 회사가 좋고 심심하시면 공부해보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 회사들 가지고 우리는 그냥 매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덱스 건설 계속 가는 3,200원이 깨지면 다 정리할 거고 아니면 그냥 버텨보려고 해요. 건설 좋다는 얘기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서 틈만 나면 조정,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사실하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중에 대표주가 현대건설인데 보세요. 얘는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얘가 바닥 1월 달에서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불과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박스권이 편한 거는 내가 팔아도 또 살 기회 주는 거죠. 얘는 36,000원대에서부터 39,000원대 박스라서 그냥 10% 뛰기입니다. 박스 하단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날이 올 텐데 42,000원에서 43,000원 여기 오면 다 팔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얘는 보시면 1월 달에 여러분 이 건설주들 중에 20만 원 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29만 9천 원이에요. 그럼 얘 얼마 같죠?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가죠. GS건설. 근데 바닥권에 아직 놀고 있는 것 중에 자 뭐가 지금 바닥에 놀고 있는 것 같으세요?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얘는 거의 내수예요. 국내 아파트 짓는 거 말고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파트값 많이 내렸죠. 최근 1년 동안. 보통 강남 기준 25에서 30% 빠졌고요. 강북 기준에 한 40% 빠진 것 같고요. 수도권 한 용인 정도만 내려가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세종시는 마이너스 60%더라고요. 고점 대비.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언제가 바닥이냐라고 묻는다면 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강남 3구나 용산 이렇게 아주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이 살 지역 1월 달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북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선호도가 1급지, 2급지, 3급지 나눈다면 1급지는 지금이 사야 될 시기고 2급지는 올해 여름부터 가을 정도, 3급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다음 움직이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주식도 똑같은 거라 GS건설 그다음에 다 보는데 사실 우리가 대박을 친 종목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성신양유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500원대 밑에서부터 열심히 담아라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얘를 언제부터 추적 관찰을 했냐면 왕창 오르고 난 뒤부터 제가 좀만 더 기다릴게요. 다 3월 달에 빠지면서 자, 알았어. 이제부터 사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종목을 여러분 보는 방법 아시겠어요? 얘 어떻게 한다고? 올라갈 때 와 하면 여기 물려요. 물론 기다리면 한 2달 반, 석 달 버티면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매매하려면 돈 진짜 많거나 시간 남아야 된다고요. 저 그렇게 돈 없고 그렇게 시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하면서 기다릴게요 하다가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 시멘트 관련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때 사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얘기 3월 초부터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할 매수 하시라 했습니다. 2, 3주 정도 그날 종가마다 분할 매수. 그랬더니 저희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어디서 했냐면 8,500원대 아래서 제가 노란톡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 집중으로 사자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가 봤던 1차 목표가는 11,500원이에요. 근데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3,100원까지 갔는데 좀 더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0,000원, 1,500원입니다. 1,5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여기서 보유 수량의 저는 70%를 청산했어요. 나머지 30%만 가지고 몸 가볍게 갈 거고 밀려서 1,500원 건드려버리면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미 벌써 50%가 넘게 올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도하로 원사님 1년에 내가 10%만 벌어 좋겠다라고 했는데 1년에 이런 종목이 많이는 안 나와요. 1년에 한 4,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는 못 잡아도 그중에 몇 개. 근데 사실 제가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무조건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비중 30에서 50%까지 채우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못해도 20% 이상은 채우시라고 했는데 비중을 채워서 묵직하게 가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제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시아시멘트도 보시게 되면 얘도 되게 느렸거든요. 속 터졌어요. 여기 9,000원대 초반대에서 계속 내려올 때 3월 내내 사라고 얘기했는데 죽어도 안 올라가니까 욕했단 말이죠. 그죠? 네, 귀가 간지러운 걸로 봐서 욕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결국 어땠습니까? 쫙 치고 올라가서 제가 목표가 1,500원 말씀드렸죠. 1,500원. 저는 1,500원에 어제 그저께 올라올 때 다 팔았어요. 예, 저는 다 팔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원히 가는 주식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세가 날 때 저는 그냥 어차피 잡아서 나는 한 20% 이상 수익 나면 만족한다. 10%에서 30% 사이 만족한다.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그래서 욕심 별로 안 부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좀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타겟으로 저는 철강주를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세게 가고 있어요. 얘 30만 원 언저리까지만 내려오면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섹터 안에서는 대한민국 최강의 회사이고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현금 보유부터 안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금 같은 주식이라서 저는 보통 50만 원 초반에서 40만 원 후반 정도 내려오면 샀다가 한 60만 원 오면 팔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 50만 원대 하는 이 비싼 종목이 여러분 10%만 가져도 좋은데 보통 한 번 움직이면 10에서 20% 움직여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만 때려봐. 죄송합니다. 때려박는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박는다고 생각하면 표준어랑 헷갈립니다. 5천만 원만 갖다 우리가 배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10%만 놔도 500이고 20%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그 기회만 온다 그래도. 근데 만약 여러분 이게 1억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일까요? 1,000에서 2,000, 3,000 그냥 편안하게 벌려주는 1년에 1, 2천만 원씩 우리가 불로소득입니다. 투자소득 올 수 있는 굉장히 불로소득인데 근데 얘는 고려아연은 1년에 그런 기회를 2번 내지 4번 정도의 기회를 줘요. 이게 종목을 내가 잘 아는 종목을 만나면 순환 사이클을 만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얼마에 사고 싶은 거냐면 50만 원에서 48만 원 오면 때려 박으려고요. 예, 확 들이받으려고 생각하는 자리인데 아직은 안 내려와서 상황 봐서 노란톡방에 제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겠다 생각하면 50만 원 초반에 그냥 받자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추천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시간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죠.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 KT입니다. 3만 원 밑에서 받아라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슬슬 올라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3만 원 깨질 때는 여기 힘들죠. 보시면 이렇게 그죠? 한 2, 3주 동안 밑에서 노니까 못 갈 것 같잖아요. 안 사. 그러다가 3만 원 넘기면 이제 언제 살까요? 저 없는데요. 꼭 부르세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조용히 못 들은 척합니다. 왜? 쌀 때 안 사신 분은 사자고 부르면 전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리면 누구 원망하려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오면 3만 원 밑에서 한 2, 3주 동안 천천히 사세요. 얘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가질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잡고 많이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 얘는 15에서 20%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얘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제가 시간이 없어도 좀 종목 흐름을 잠깐 봐드릴게요. 보시면
작년에도 보시면 연초에 3만 원 밑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12월 2일입니다. 근데 얘가 가면서 배당락을 한번 주고 또 3만 500원까지 밀려서 여기 1월 달에 3만 500원에 샀거든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 위까지 올라가 3만 9,300원까지 얼마 걸려서 시간 약 8개월, 7개월 걸려서.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도한 아나운서님 1년에 몇 프로? 10% 만족한다잖아요. 30% 갔는데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사는 종목들은 좀 사서 묵히는 종목이고 해서 중장기 섹터는 너무 비중이 높으면 여러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20, 30% 이내에서만 중장기 섹터는 하시고 나머지는 7, 80% 가지고 순환매 하시면서 이익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섹터 중에서 힘이 좀 좋은 종목은 SK텔레콤이에요. 그래서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4,000원, 5,000원, 6,000원에서는 사도 아무 문제 없는 종목이고요. 47,000원 아래서는 그냥 분할로 사셔도 큰 문제 없는 종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나는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을 원해, 힘 있는 걸 원해 그러면 SK텔레콤이 4만 한 5, 6,000원쯤 오시면 또 사셔도 얘도 크게 물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건설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2차 전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 솔락티브라고 하는 ETF를 말씀드렸는데 371-460입니다. 얘 우리가 11,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조금 시세 주고 또 눌려요. 그럼 얘 마찬가지 11,000원 밑에서 받으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얘가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초에 샀던 거는 얘는 가격 조정. 자, 뭐 때문에 샀냐면 쌍바닥이었어요. 이 자리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앞전 저점보다 저점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갔다 눌릴 때 우리가 상승 추세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60만 원 초반에 받아라 이야기 드리면서 얘가 75만 원에서 80만 원 오면은 차익 실현하리라 청산 끝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눌릴 때 가격 조정이 오는 줄 알았더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횡보하다가 양봉서요. 여러분 이거는 고점 신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얘가 갔다가 눌려요. 그리고 갔다가 눌려요. 그리고 눌려요. 그럼 얘가 이 고점을 넘어가면 괜찮아. 80만 원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 관점 보셔야지 추격 매수하시면 무조건 물립니다. 예,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팔아먹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요. 얘는 아직 시세 불을 안 뿜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50만 원 초반 내려오면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또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중장기로 섹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지 얘는 단기로 보시면 굉장히 속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죠?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면 물립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LG전자 지난번에 가지고 계신 분 종목 상담하셨는데 제가 12만 원대까지 말씀했는데 왔죠?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필명을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제가 한 달쯤 전에 LG전자 상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2월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5천 원이 직전 고점인데 돌파되는지 보겠습니다. 돌파된다면 좀 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드리려고 했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지난주에 사자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눌리지 않을까라고 조심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지금 13% 날아가 버려서 조금 닥쳤던 개가 지붕을 쫓고 있고요. 쳐다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볼 만한 종목들은 현재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위주로 저는 좀 공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종목들 그리고 타이밍들 이제부터 슬슬 좀 해볼 만해요. 그래서 4월 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면 4월 중순에서 4월 말쯤 또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거 없을 땐 살 거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냥 공부나 하고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4월 한 중순 이후 4월 말쯤 되면 또 살 기회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4월 다음 주 목요일 날이면은 옵션 만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시장 조정 나올 거예요. 그럼 조정 나온 뒤에 4월 말경 정도부터 종목들 좀 삽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샀다가 또 5월 초에 바짝 올라가면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어떨까 저는 말씀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자 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반장님과 함께라면 제가 말씀드린 연간 10%가 뭔가요? 그 이상의 수익률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우리 반장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이승훈 반장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니 바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40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반장님 녹십자 가지고 있습니다. 12만 7,600원에 30% 정도 들고 있는데요. 요즘 바이오주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차트상으로서는 어떤지 우리 이승훈 반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녹십자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 만약에 2차 전지 상승이 끝나고 나면 그 수급이 어디론가 갈 테니 그 다음 주자로 바이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녹십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사실 바이오 관련 주식들 좀 너무 소위 속된 말로 뻥카라 그러죠. 너무 풀리는 게 많아서 싫어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자 녹십자 월봉입니다. 1990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느냐라는 이야기를 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역사 시간에 에리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왜 배우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와닿았어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의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 정치했던 왕과 정치가와 지금 정치인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욕심 많지요. 예, 싸우지요. 나 잘났다고 우기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역사를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되풀이되거든요. 자, 주식도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얘는 보시면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쭉 기어 내려갈 때 제가 왜 이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죽을 때 정말 아주 이를 갈 만큼 죽여요. 한 3년 죽여놓고 나서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한 5배 정도 오르죠. 이 종목의 패턴인 거예요. 이게 1994년도까지가 약 4년 반, 5년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얘 아까 제가 여러분 이거 차트 모양 어디서 본 거랑 닮지 않았어요? 방금? 삼성, SDI 좀 전에 제가 봤던 거 닮았다 그랬죠. 가다가 눌렀다가 급반등하게 되면 직전 고점 근처 오면 이게 쌍바닥으로 이게 최꼭지라고 삼성, SDI 조만간 팥이라고 제가 아까 꼭 물린다라고 이야기를 막 강조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패턴. 그죠? 우리가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얘가 조정받을 때 54만 원 같은 종목이 어디까지 빠졌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5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얘가 11,000원까지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4만 원짜리가 10,000원대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11,000원, 14,000원. 그러면 거의 50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7년도 물론 IMF입니다. IMF라고 해도 IMF 전에 이게 깨졌죠. 전에 무너지고 나서부터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자 98년도부터 언제까지냐면 2006년, 7년.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주 이를 갈걸요. 이거 물리신 분들. 예, 이를 갈면서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자 종목 한번 차트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4,700원까지 찍은 적이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그 뒤부터 올라올 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지만 아직 10만 원이 채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상승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20만 원대까지 올라오는데 2009년이에요. 자, 얘 언제부터 이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1997년도, 8년도부터 몇 년도? 2009년. 11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바이오 종목을 한번 잘못 물리면 10년 세월이 강산 변한다니까요. 바이오, 여러분 10년을 거기다 묻을 돈이 있으면 다른 거 사세요. 자, 그래서 얘 2009년도부터 다시 조정 나올 때 어떻게 되나요? 다시 눌리면서 박스권 조정을 하면서 얘는 한 5, 6년 정도 왔다가 반등, 그리고 눌렀다가 또 반등. 자, 그럼 얘 뭐예요? 패턴상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죠?
반등 또 반등 주저앉아. 그래서 10만 원까지 또 죽여. 28만 원 같은 게.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 갔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왕창 가면서 53만 8천 원. 자, 여러분 만약에 한번 끔찍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994년, 95년, 1997년 이 꼭지에 물리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고 합시다. 그럼 이분 올라올 때까지 94년과 97년에 물리신 분이 언제까지 버텨야 이게 본전 가까이 오는 거예요? 2021년에 코로나 터져야 물리는 게 빠져나온다니까? 그럼 14년, 15년 걸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오주는요. 시세 한번 주고 죽을 때 얘가 뭐 5분의 1 토막에서 반등한다, 10분의 1에서 반등한다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값어치가 있다면 월봉만 놓고 보면 매집해야 될 위치인 거 맞아요. 자, 주봉 보실게요. 얘 보시면 아까 여러분 그 10년 동안 장기 횡보한 거 기억나세요? 97년도부터 2007년, 8년까지 패턴 비슷하지 않나요? 예, 주봉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저는 12만 원대부터 그 밑에 내려오는 거는 받아놨다가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5년에서 10년 잡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얘 또다시 우리가 좀 재수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로 도는 것 같아요. 한 4, 5년마다 메르스, 사스, 뭐 코로나, 무슨 변이 바이러스 계속 돌거든요. 그때마다 이 제약주들은 한 번씩 움직여요. 근데 녹십자는 아시다시피 얘가 독자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내가 길게 이 회사를 내가 애정하고 끌고 가겠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2만 원대에서부터의 매수는 물리지 않을 가격입니다. 대신 기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길게 끌고 간 투자자 관점이면 저는 계속 보유하실 걸 권장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얘가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2천 원 사이 여기 올라오면은 일단 팔고 나가서 또 떨어지면은 눌리되 사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저는 녹십자랑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라는 이 회사 오늘 많이 올랐죠. 또 하나는 유한양행하고요. 그다음에 오스코텍. 요게 괜찮다라고 중소형 중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대형주 중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종목이 정말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녹십자 첫 번째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더 좋게 보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H7 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3천 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율주행차가 좋다고 해서 오래 들고 있으려고 샀는데 5만 원 밑에서 오르락 내리락 답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장님 H7 만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도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지금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하락으로 내려가요. 자, 얘는 우리가 자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쌍바닥을 좋아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닥 찍고 올라와요. 근데 직전 고점을 넘었다가 주저앉는 거면 얘는 야금야금 내려가는 종목이 되고 얘는 떨어지기만 떨어지면 저는 사실은 얘가 3만 원대까지만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받고 싶은데 들고 계시는 분께는 죄송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횡보하는데 자, 이 차트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얘 지금 고점 낮아지고 있죠. 저점 낮아지고 있죠. 얘는 좋은 종목이지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15% 비중이라면 저라면 기다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라면 기다렸다가 바닥 잡히게 되면은 전 이걸 매집을 할 거거든요. 사실 H7 만도하고 저는 위아 그다음에 모비스 이 세 개가 자동차 관련 부품주 중에 제일 괜찮고 하나 더 끼면은 한국 타이앤 테크놀로지 이 네 개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자율주행차가 꽤 많이 상용화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세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번 하락장 조정할 때 한번 대차게 무너진다면 꼭 주식들은요 왕창 밟아줘야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한번 밟을 자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제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 지나다가 저거 살 때가 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지금 15%면 한 40%까지 50%까지 비중 채워버리세요. 그때 올라올 때 수익 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손절치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견디시죠. 오케이? 네.
네, HL 만도까지 깔끔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종목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 저희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주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